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큰 착각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본인들은 뭐 정교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고 2월 한 15일쯤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이 나오고 물론 대법까지 나오려면 6월 이후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하여간 정치적으로 타격은 입힐 수는 있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혹시 재창출할 수도 있다.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서 한 뭐 5, 6월에 대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다. 또는 대통령 직무정지가 됐습니다만은 윤석열 씨와 그 밑에 있는 이제 보좌진들 비서실에서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이거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계산, 뭐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착각인 것 같지만. 근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다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이랄지 명태균의 황금폰이랄지 뭐 3쿠션, 4쿠션이 막 여러 군데에서 막 이렇게 오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죠.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와 사실들이 밝혀져. 3, 4개월 동안 본인들은 시간 끌면 지금 이대로 상태에서 국민들이 뭐 지금 이대로 상태에서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불리하잖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뭐 거의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해 가고 있는데 이게 시간을 끌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저는 바보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불리한 팩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검찰에서도 그렇고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황금폰으로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뭐 김건희 특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와요. 이것도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나올 거거든 분명히. 근데 한참 JTBC랑 뭐 이 한 3, 4개월 전이죠. 검찰이 숨겨놨던 수사 기록 같은 거 툭툭 나왔었잖아. 사실 검찰발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안 나오리라고 보장을 어떻게 하나. 지금처럼 그립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권성동이든 누구든 간에. 그 검찰을 그렇게 모르나? 검찰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이제 정신승리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승리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는 좀 이제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데 용산에서 이게 기각될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보는 거는 진짜로 일부의 동굴의 우상 같은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때도 그때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자기네들은 다 기각될 거로 봤다는 거예요. 준비를 별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니까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갈 그 박근혜 사저 세팅도 안 해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예. 맞아요. 그때 그 정도로 이제 자기네들은 이미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 KBS 정보보고에도 그때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예. 사실 직전까지도. 이제 헛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받고 너무 많은 증언들이 있고 그리고 불법이잖아요. 일단은 개헌법 13조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를 하지 못하게 아예 돼 있습니다. 개헌은 행정부와 사법부 이거 다 뭐 들으신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미 불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내란이라는 거는 뭐 거부할 수가 없었고 뭐 이미 그 통치행위도 이미 1997년에 전두환 때 이미 다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저는 뭐 끝났다고 보고 그러니까 국힘에서 보는 건 어쨌든 최대한 시간 지연을 해서 뭔가의 변수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거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이거는 특히 뭐 대선을 이번 대선에 이기겠다? 뭐 저는 좀 큰 착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정당이 유지를 하려면은 모르겠어 이름 간판 바꿔낼 수도 있지만 유지를 하려면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사과부터 하셔라. 지금 그렇지. 어느 한동훈이 지금 물러나면서 사과한 거랑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죄송하다고 한 거 빼놓고는요 국힘 그 책임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지금 사과를 안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화만 냅니다. 네가 배신자다.
탄핵 트라우마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지금 계엄 트라우마가 지금 얼마나 심한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기네들 몇 명에서 느끼는 탄핵 트라우마가 정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 맞아요. 맡길 수가 없어 이 사람들한테 정치를. 제가 볼 때 대선을 뭐 이기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생각이 있으면 네. 한동훈을 저렇게 바보를 만들면 안 되죠, 사실. 어. 자기들이 몇 안 남은 그 무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은 그 검사 리더십 뭐 어디 갑니까 그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만은 하지만 요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은 그나마 정상인에 가까웠지 않았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오락가락하고 한시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그 희한한 그런 뭐 행보가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국민의힘이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그만둘 때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만둘 때 어쨌든 지지자가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니 그리고 극우 유튜브와 뭐 그런 데 끌려다니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나마도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비교가 돼가지고 그렇죠. 비교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어쨌든 맥락이 있으면은 적어도 한동훈을 대선 후보 경선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막 겨루게 해가지고 붐업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정상인의 뭔가 대선 후보 경선을 만들자 이런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으면 명태균 이씨하고 얽혀있든지 뭐 이런 상황이고 그나마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 우리만의 비밀 병기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원희룡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희룡? 예, 양평 고속도로 휜 거는 어떻게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친윤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예. 계엄하고도 상관이 없고 지금 명태균하고도 별로 큰 상관은 없지 않아? 뭐 이런 것 같은데 뭐 그럴까요? 과연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한번 두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뭐 원희룡 전 장관 나오면 할 말 많아질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진짜 인물이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뭐 대선 후보 경선 이런 게 치른다고 하면은 그게 정권 재창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평론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슨 뭐 시간을 끌고 뭐 이재명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과연 그게 아니라 이재명만 아니면 누가 와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뭐 이런 생각인 거냐. 근데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속마음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재명이 되면 우리는 큰 복수를 당할 거야. 다 죽었어. 그러니까요. 다 죽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나라 네. 걱정을 그렇게 무슨 나라가 망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윤석열 그리고-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리고 뭐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범죄자는 지금 범죄자 국민의힘에 많은데 네. 윤석열이 범죄자인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복수를 당한다. 그게 그 두려움이 큰 거예요. 복수를 당하고 네. 이게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김건희 특검이든 무슨 내란 특검이든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정권이든 간에. 아니 그거는 해야지 뭘 진실은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이재명 정권일 때 이게 진행되는 거랑 네. 무슨 뭐 다른 정권이거나 또는 지금 상황이 지지부진하게 한 뭐 6개월, 7개월 연장되는 때 진행되는 거랑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착각이 있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맞아요. 할 수 예.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하는 할 게 수 있는 뭐라도 시간 지연 전략을 쓰고 뭐가 됐든 균열을 만들어 보고 뭐 원래 그런 거 맨날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당은 당 대표가 지금 12번이 바뀐 당이에요. 저희 한번 읊어볼까요? 다 외웠어. 이준석, 예. 권성동 권한대행, 예. 주호영 다시 가처분 신청 인용돼서 권성동 권한대행. 아. 그런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런 다음에 김기현, 그런 다음에 한동훈, 그런 다음에 저기 누구죠? 그 권한대행, 경찰 출신 원내대표 윤재호 권한대행, 그 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한동훈, 다시 권성동 권한대행, 그 다음에 새로 오는
당대표, 비대위원장. 2년 반 동안 12번째가 지금 지도체제가 바뀌면 한 2달씩 간 거예요. 2달에서 3달씩. 물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지만은 난 태어나서 이런 정당을 본 적이 없어요. 어때 집권 여당이 뭐 야당도 마찬가지지만 네. 민주당이 한창 혼란스러울 때도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맨날 당 간판 바뀌고 이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반년을 봤어요. 반년을. 그리고 가치 지향이 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 박살내 버렸죠. 네. 한미동맹 박살내 버렸죠. 안보 그렇죠. 박살내 버렸죠. 지금 보수가 지향해왔던 모든 거는 윤석열과 이 국민의힘 당이 지금 다 박살내 버렸어요. 뭘 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선을 치른다고 게다가 내란에 지금 동조하고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을 반역자로 만들어 버리는 보수 정당이 어디 있어? 그리고 반성도 안 해요. 이 정당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박근혜 탄핵에 여러 사람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바른정당으로 나갔다가 사실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반성한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섞여 있구나 합당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으로 그러면서 된 건데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지금 뭐 배신자 색출한다 다 쳐내면은 이거는 그냥 내란당이에요. 내란당 앞으로도.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솔직히. 뭐 한동훈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그런 목소리라도 있으니까 이 정당이 윤색이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장이라도 해가지고 이준석 데려와서 좀 쇄신하면서 뭐 이렇게 가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예. 이 당당은 이제 끝났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90명 중에 그 지역구 90명 중에 59명이 영남이에요. TK하고 PK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이묘입니다. 다이묘, 토호, 다이묘. 그러니까 나는 이 지역에서는 맹주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남 자민련으로 완전히 몰락하겠구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